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스마트폰만 켜면 재밌는 게 쏟아지는데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예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책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영상을 보면 안 믿었어요. 책 좀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싶었죠. 저는 원래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책장에 전시만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이 됐고요. 올해는 벌써 20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레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실제로 2권의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낀 변화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책 읽으면 교양이 쌓입니다 같은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제 일상에서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들만 가져왔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이제 정말 독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실 거예요. 저는 독서를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결심은 100번도 더 해봤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제가 바꾼 건 딱 하나, 언제 읽을지를 정한 거였어요. 저는 보통 차로 출퇴근하는데요. 아침에 회사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바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10분 읽어요. 점심때도 시간이 되면 20-30분 정도 읽고요. 안 되면 10분이라도 꼭 읽으려고 해요. 퇴근할 때도 차에 시동 걸기 전에 10분 동안 읽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들 그냥 흘러보내면 휴대폰만 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모았더니 책 읽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매일 쌓이니까 한 달이면 책 3-4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틴을 6개월쯤 계속하니까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저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회사에서 그 말을 왜 했지? 내일 그 일은 또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1시간 정도 뒤척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 켜면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책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불안이라는 게 생각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니라 생각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해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이야기만 흐르더라고요.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머리가 조용해지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명상이랑 비슷한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명상보다 훨씬 쉬웠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책 속 이야기가 저를 끌고 가주니까 잡생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읽다 보면 나보다 훨씬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버티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걸 보다 보면 제가 하는 걱정은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해결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변화는요, 사라졌던 집중력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다가 10분짜리 영상도 너무 길다고 1.5배속으로 돌리고 그것도 못 참아서 막 스킵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드라마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영상을 보고 그랬어요. 한동안 책을 안 보다가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까 한두 페이지도 못 넘기고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집중력이 5분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육이랑 비슷한 게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활자에 머무는 훈련을 하니까 2분이 5분이 되기도 하고 또 지나니까 5분이 20분이 되고 지금은 30분을 가만히 앉아서 쭉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집중력이라는 게 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예전에는 30분 걸릴 일도 그냥 딴짓한다고 한 2시간씩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번 앉으면 그냥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업무 효율이 좀 달라지니까 퇴근도 빨라지고 또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집중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회복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 재활 훈련으로는 독서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변화는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었는데요. 저는 자존감이라는 게 큰 성취를 해야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근데 아니었어요. 자존감은 그냥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을 지킨 그런 기록에서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주 간단한 일도 못 해낼 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등록했는데 3일도 안 돼서 못 갔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작심 3일 만에 끝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 약속이 깨질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라는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다. 이 사실이 정말 내 자존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증거가 매일 하나씩 쌓이니까 제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를 자꾸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일상과 내 일상을 많이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책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흔들리고 또 실수하고 부족한 인물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원래 부족한 채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저 자신한테 좀 더 너그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투가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회의가 끝났는데 제 옆자리 동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좀 달라진 거 있어? 말이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말을 할 때는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야 했거든요. 분명히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그걸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 1시간씩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어휘가 늘어난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문장을 구조로 말하는 그런 습관도 생기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문장을 다듬고 정확한 문장을 쓰니까요. 그런 거를 매일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큰 변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왜 그랬을까? 이런 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현실에서도 상대방 말 뒤에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한 번 더 상대방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일부러 뭐 스피치 학원 다닐 거 아니시라면 꾸준히 책 읽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꾸준히 책 읽으면서 느꼈던 변화 4가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머리가 조용해지면서 불안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2분짜리였던 제 집중력이 30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자존감이 좀 단단해졌고요. 네 번째는 말이 정리되면서 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서 인간관계까지 편해졌어요. 혹시 불안하시거나 집중력, 자존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책 읽기를 꼭 한번 시작해보세요. 일단 읽기 시작하면 책이 여러분을 끌고 나갈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읽으시면 따로 시간 내지 않고 책을 읽으실 수 있고요. 혹시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패 없는 한국 소설 5권을 정리해둔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읍비읍 책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